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의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보수적인 공화당 입장에서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미국 언론은 매일 이 카일 리튼하우스 재판으로 떠들썩합니다. 이 위스콘신 주지사는 주 방위군 500명을 불러서 배심원 결과에 따른 폭동을 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이 배심원들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재판, 이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네. 하지만 어떤 그 언론 미디어 보도를 보면은 정말 이 재판을 보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재판을 보도하는 것인지 정말 혼동이 올 정도로 편파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진실을 말하고 자기 오피니언을 얘기해야지, 네네네. 자기 오피니언 때문에 진실이 외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허. 예를 들면 이 케이스도 이 학생을 백인 우월주의자다, 흑인 차별 재판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2명 죽고 한 사람이 다쳤는데 그 사람 다 백인들이에요. 흑인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이 2명 죽은 사람, 1명 다친 사람이 무슨 평화 시위를 하고 정말 흑인들을 위한 무슨 평화 시위를 하는 사람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3명 다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어허. 극진보 폭력적 단체 멤버도 있고요. 네네. 또 아동 성폭행으로 10년이냥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불법 총기 소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두 다 범죄 기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키노샤라는 여기에 온 것은 어떤 흑인 권리를 위한 데모가 아니라 정말 말대로 폭도로 변해서 불지르고 그 동네를 정말 초토화시킨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평화 시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지금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은 불 지르고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 이 재판은 저는 보는 거는 이 17살이었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네네. 이 17살짜리 리튼하우스는 정말 꼭두각시죠. 극진보 보수와 보수의 그 고래 싸움에서 이제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이제 진보 측에서는 이 케이스를 모델 총기 규제 케이스로 보고 이거를 흑백 문제로 이제 더 비화해서 총기 규제도 하고 이런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그 평화 시위였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케이스를 미화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진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3명 다 전과범들이고, 그다음에 그 하나는 술 취한 상태에서 총을 이 리튼하우스한테 대서 그때 리튼하우스가 총을 썼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 경찰이나 그 주 방위군들이 제대로 이 폭동을 진압을 했었으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그런 일이었는데, 경찰들이 다 빠지는 바람에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서 자기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이 케이스가 참 이 마음에 와닿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92년도에도 LA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그때 정말 총으로 재산을 지키고 그러신 분도 있고 못 지키신 분은 거의 다 이 재산을 잃으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앞으로 LA에서 또 폭동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참 그 한인들로서 이 재산을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평생 모은 재산을 방화로 다 잃게 되는, 그렇게 놔둬야 될지 하는 참 걱정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네네. 예.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별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재판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요. 네. 보도가 워낙 다르게 보도를 하니까, 저는 이 케이스의 거의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봤거든요. 비디오
증거로 제시된 것도 보고 증언도 보고 어. 첫 번째 그 로젠밤이라는 사람에는 뛰어들어서 총을 뺏어서 이 리튼하우스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리튼하우스가 총을 쏴가지고 이 죽은 로젠밤 손에는 그 화약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분은 휴버란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정말 부술 정도로 스케이트보드로 또 때리려고 할 때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총을 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로스 크래프트라는 친구는 본인이 얘기했어요. 자기가 권총으로 얘 얼굴을 대기 전까지는 얘가 총을 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디오도 있고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두 명을 살해하고 한 사람을 총을 쏜 다음에 이 리튼 케이스는 바로 경찰로 갔습니다. 자수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나 경찰에 자수하고 싶다 그랬더니 경찰이 우선 이제 집으로 가라 그래서 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이런 그 공권력이 제대로 재산 보호를 못하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그 시민들이 자기 재산을 보호하겠다라고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참 슬픈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자, 지난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의 선거 결과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측 진보 그리고 보수 측의 해석이 정반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이제 핑계와 이유를 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버지니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여러 정치인들이나 이제 뭐 진보 측의 인사들의 말을 보면은 이거는 흑인 차별, 유권자들이 흑인 차별을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겼다. 공화당이 두려움을 유발시켜 유권자들 겁을 주어서 이길 수 있었다. 유권자들이 무식해서 공화당을 주지사를 뽑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진실은 이번에 선출된 부주지사는 자마이카에서 온 흑인 여성이고 미국 해병대를 자원 입대한 그런 여성이고 미국의 이 평등과 기회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흑인 여성이에요. 네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2020년도에 바이든이 버지니아주를 10%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네. 21년에 이 영킨 주지사가 2% 차이로 이겼다라는 거는 12%가 지금 돌아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주당 정치평론가들의 이론을 따지게 되면은 바이든을 투표했던 사람도 인종차별주의자거든요. 그분들이 마음이 바뀐 거니까. 결국 이 버지니아 결과는 뭘 얘기해 주냐면은 아직도 미국의 선거 결과는 중도 유권자들이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민주당, 공화당이 어떤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꼭 그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슈를 가지고 경제니 교육이니 이민, 외교, 사회 이슈들을 보고 민주당을 뽑고 공화당을 뽑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을 뽑으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공화당을 찍으면 갑자기 인종차별주의가 되고 어리석은 유권자가 된다는 말이죠. 네. 예,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 뭐 미국이 보수와 진보로 양분화되어 있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정말 잘 아는 상황이고 또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왜 이렇게 양분화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과거에는 중도 좌파, 그러니까 약간 중간에 가까운 중도파에 가까운 분들이 당을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정책을 만들고 그랬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거의 100명에 가까운 아주 극진보파가 생겼습니다. 뭐 프로그레시브 카커스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리더가 시애틀에서 이제 뽑힌 의원, 인도계 의원인데요. 인도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들이 똘똘 뭉치면서 각종 사회주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지금 민주당을 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대화가 힘들어지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중도파, 맨천하고 시네마, 아리조나의 시네마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맨첸이 지금 중도파로서 그래도 이걸 잡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민주당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든지 자이팔이라고 저 시애틀에서 온 의원이든지 이런 극진보파가 이제 민주당을 끌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대화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서로의 의견 차이가 있을지라도 옛날에는 서로 다름을 의식하고 뭐 의견을 내세우지만 그 후에는 같이 가서 밥 먹고 서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하, agree to 네, disagree를 네, 네. 했었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아주 그 유명한 게 그 미국 대법관의 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루스 게이스 긴즈버그라고 아주 진보 이제 여성분이죠. 그 여성분하고 네. 그 전에 또 그 스페니쉬 아니 스페니쉬가 아니죠 이탈리아계 아주 극 보수 대법관이 있으셨어요. 네네. 그 둘은 거의 모든 결정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둘이서 같이 음악회도 가고 부부끼리 밥도 같이 먹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의견을 다를지라도 서로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대화를 존중해야 되는데 네. 요즘은 결국은 너 나 싫으면 너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예를 들면 공화당에서 세금을 내리자고 하면 너 흑인 차별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대화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은 더 자세한 소식을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법 전문 스티븐 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